YTN이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출동했던 구조대원의 보디캠 영상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참사 발생 2시간이 넘도록 맥박이 뛰는 환자들도 이송되지 못한 채 소방도 경찰도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향한 여권 인사들의 막말도 연일 논란입니다. 사회일보 황보혜경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참사 이후 이 사건을 다루면서 늘 복잡하고 좀 착잡한 생각이 드는데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박석원 앵커가 전해준 트라우마로 추정되는 또 10대 희생자가 발견됐다는 소식과 함께 한쪽에선 진짜 추모를 위한 분향소가 차려지고 또 한쪽에서 막말 논란도 있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YTN이 소방 보디캠 영상에 담긴 현장 모습을 추가로 확인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보디캠은 말 그대로 몸에 착용하는 카메라를 말합니다. 네. 구급대원 보디캠을 통해서 참사 현장이 어땠는지 또 현장에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엿볼 수 있었는데요. 네, 우선 이번에 YTN이 추가로 확보한 영상은 소방당국의 첫 참사 신고가 접수되고 1시간 반쯤 지난 밤 11시 44분부터 이튿날 새벽 0시 34분까지 2시간 정도 분량입니다. 네. 소방당국이 대응 3단계를 발령한 시각이 밤 11시 50분인데요. 그 즈음에도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이 어디가 무너져서 이렇게 된 거냐며 상황이 완전히 파악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참사 발생 2시간이 다 돼가지만 사망자 이송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현장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현장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수입 있는 데를 저쪽 있는 데를 그냥 데리고 나가는 정도밖에 안 돼. 지금 저기도 지금 한 30명 있어. 가시면서 맥박 떨어오면 얘기해주세요. 맥박. 지금 영상 나오는 시간이 이미 현장에 용산 소방서장도 그렇고 지휘 책임자가 있었던 시각인데 네. 상황 파악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매우 혼란한 상황이었던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취재진이 이번 보디캠 영상에서 특히 주목한 부분은 네.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당국의 지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한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사 당일 소방당국 무전 녹취록을 보면 서울 용산소방서 지휘팀장은 밤 10시 24분, 용산소방서장은 밤 11시 5분에 첫 지휘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뒤인 자정 무렵 보디캠 영상에선 구급대원이 책임지고 지휘하는 사람이 없다며 하소연합니다. 또 수십 분이 지난 새벽 0시 30분 무렵에도 상황이 별반 달라지지 않자 결국 울분을 토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뭐 지휘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갖고 CPR을 포기하고 맥박 있는 사람은 책임 있는 사람이 알아 지휘하는 말이야. 나잡고 있는 데를 계속 내가 지휘했단 말이야. 중구난방이라고. 네, 중구난방이라고란 말 앞에 자 지휘하는 사람이 없다, 네. 책임 있는 사람이 없다. 우리가 이번 참사와 관련한 핵심 쟁점의 큰 갈래 가운데 하나인데 책임 규명과 겹쳐서 들립니다. 자, 심지어 그 시각 현장에는 사망자와 생존자들이 여전히 뒤엉켜 있었던 사실까지 확인됐습니다.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자정 무렵 현장에는 사망자는 물론 생존한 부상자들까지도 그대로 길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구급대원들은 중증 환자를 일일이 분류해가면서 맥박이 뛰는 환자가 있으면 말해달라고 연신 소리쳤습니다. 네. 여력이 안 돼서 일반 시민은 물론 외국인에게까지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생존을 위한 이른바 골든타임으로 보는 시각이 밤 11시까지인데요. 이보다 1시간이 지났는데도 호흡이 가능한 환자들까지 차디찬 길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원칙에 긴급한 환자부터 병원에 이송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요. 네, 이 사상자 이송 매뉴얼을 보면 긴급한 환자 순으로 병원에 이송하라고 돼 있습니다. 네. 사망자는 맨 나중입니다. 하지만 참사 현장에선 이런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거로 보입니다. 참사 현장과 가장 가까운 병원은 순천향대 서울병원인데요. 당시 순천향대 병원으로 옮겨진 환자 80명 가운데 76명이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병원 관계자는 특수본 참고인 조사에서 시신이 아닌 환자를 보내달라고 현장에 요청했다고 진술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취재진이 이번에 확보한 보디캠 영상을 보면 구급대원이 일단 순천향대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라고 말하는 모습도 담겨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순천향대 앞으로. 네, 순천향대. 무조건 순천향으로 가요, 순천향.
이에 대해 특수본 관계자는 계속 시신만 병원으로 보내 정작 응급조치가 필요한 중환자는 치료를 못 받는 상황이 발생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번 영상은 구급대원의 보디캠을 추가로 확보해서 저희가 분석한 영상인데 네. 이 영상을 확인해 보면 지휘 체계가 없었다는 점, 그렇다 보니 사상자의 어떤 이송 매뉴얼, 기본적인 매뉴얼도 지켜지지 않은 점까지 황보혜경 기자가 확인해 줬는데 경찰 역시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취재진이 확보한 또 다른 구급대원 보디캠을 보면 네. 밤 11시 38분쯤 경찰과 나눈 대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구급대원이 시민들이 사망자 근처에 오지 못하게 경찰이 막아달라고 요청하자 경찰은 인력이 모자란다고 답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직접 들어보시죠. 경찰관분들이 여기 시민들 모두 나가야 됩니다. 인력이 안 돼서. 용산 대통령실 부근에 있다 가장 먼저 투입된 경찰 기동대가 참사 현장에 도착한 시각은 이 직후인 밤 11시 40분쯤입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수십 분 동안이나 교통 통제가 안 돼서 구급차가 현장에 진입할 수 없었던 상황도 보디캠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엔 경찰도 그렇고 소방도 그렇고 지휘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모습들이 지금 네. 화면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데 그런가 하면 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향한 이 정치권 인사들 막말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국민의힘 소속 김미나 경남 창원시 의원이 SNS에 올린 게시물이 연일 논란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을 향해 나라 구하다 죽었냐, 또 자식 팔아 장사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겁니다. 파문이 커지자 공식 사과는 했지만 공인인 걸 인지하지 못하고 한 발언이라고 말해서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도 유가족협의회 출범 소식에 세월호처럼 정쟁으로 소비되다 시민단체의 횡령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말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희생자 유가족들은 잇따른 막말로 논란이 된 여권 인사들을 향해 2차 가해라면서 자신들에게 정치색을 입히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김미나 창원시 의원 같은 경우는 사과를 했는데 사과 직후에 또 모습이 진정성이 없는 점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더군요. 네. 자, 그리고 아까 김다연 기자가 소개해 줬는데 참사 현장 부근에 유가족이 주축이 돼서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시민 분향소가 차려지고 있습니다. 네. 조문은 아직 시작이 안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녹사평역 부근에서는 시민 분향소가 차려지고 있는데 정부나 지자체가 아니라 유족들이 직접 만든 겁니다. 앞서 정부가 설치한 합동 분향소와 달리 희생자 158명 가운데 70여 명의 위패와 또 영정이 놓일 예정입니다. 유가족들이 오늘 오후 4시쯤에 분향소를 찾아서 공식 헌화와 참배를 한 뒤에 시민들의 조문이 본격적으로 이어질 거로 보이는데요. 네. 유가족협의회는 이번 주 추모 주간까지 분향소를 설치한 뒤 이 소통할 공간이 필요하다는 유족 요구에 따라서 운영을 더 연장할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희생자가 숨진 지 49일째 되는 모레 오후 6시엔 이태원역 앞 도로에서 만여 명이 참여하는 시민 추모제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민 추모제는 충북과 광주,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동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일보 황보혜경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